안녕하세요, 타로씨입니다. 오늘은 의뢰 연애만 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느낌이 드시나요? 연락 기다리면서 핸드폰만 바라보거나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괜히 부담될까봐 참고 있진 않나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서 뭐 혼자 불안해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나요? 의뢰 연애는 조용히 여러분들의 연애를, 에너지를, 의뢰 연애는 조용히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처음엔 이게 사랑이니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눈빛이 흐려져 있고, 웃음이 줄어 있고, 자존감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죠. 사랑은 원래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되는 이 시간에 제발 소모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시간, 에너지, 그게 다 여러분 거란 말이죠. 그것의 질과 양을 정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 1포지션 상대방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의뢰 연애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자기가 퍼주는 것도 좋아하고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면 의리가 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신기하게 이별하면 일들이 훨씬 더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억지로 갑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의린 채로 덜 상처받는 법, 덜 소모되는 법을 같이 찾아보자는 거예요. 타로 카드를 통해 과정과 해결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봐요. 그럼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대로 자, 먼저 1번 먼저 1번 두고 3번 두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배열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배열 카드 한번 까볼게요. 카드, 카드, 카드. 자, 마지막은 펜타클 9번 카드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지금 나와 썸 관계에 있거나 그 연인 관계에 있는 분의 그 겉모습과 속마음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좀 차갑고 독립적이고요. 선을 잘 긋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을 좀, 아니, 모습만 봤을 때는 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읽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갑 포지션에서의 고수예요, 고수. 고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면의 모습을 보자면, 감수성이 되게 풍부합니다. 풍부하고, 어, 인정과 안정 욕구가 꽤 센 편이에요. 음,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가 사람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고 약간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또 갈망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바속촉인데 겉은 바삭은 맞아. 바삭은 맞는데 이제 씹었을 때 무슨 식감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속은 촉촉이 아니라 촉촉촉이야. 근데 촉촉촉인데 이 양치를 해도 그 식감이 약간 입에 잠깐 남아있는 그런 느낌? 네.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겉은 이래요. 안물안궁이야. 근데 속으로는 우리 여러분들과 한 톡 하나하나를 해부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쿨레가 막 진동해. 쿨함이 진동하는데 상대가 좀 거리를 둔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자기 속으로 막 똥줄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독립적인 사람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항상 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이 왜 갑처럼 행동을 하냐? 그거를 보면 원래 갑처럼 행동하려는 이유가 자존감 높이려고 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1대1 상담을 하러 오면 타로를 보러 오는 사람들 한정으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쫄려서 그래요, 쫄려서. 쫄려서 갑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기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너를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놔야지 라는 생각이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썸이나 연애 초반에는 막 쿨레 진동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그러고 말라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연락도 늦게 하고 반을 깔아줘도 고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을 하겠다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먹힐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빵점 스탠스, 빵점. 음. 그러면 이런 연애 스타일일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임무는 뭐냐? 그 썸이나 그 연애 중에 이제 갑처럼 구는 행동을 하면 이게 자신은 내가 하남자, 하여자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런 깊이와 양에 상관없이 내가 이만큼 좋아해도 내가 아니, 하남자, 하여자처럼 보이면 아, 이 사람은 나를 하찮게 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굴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유형의 사람과 썸을 탈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는 뭐냐? 음, 그 썸이나 연애 중에 이 사람이 갑처럼 군 행동은 내가 좀 하남자, 하여자 같으면 애정의 그런 깊이와 그런 양에 상관없이 어차피 날 하찮게 볼 거야. 너가 나를 많이 좋아해도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넌 나를 하찮게 볼 거니까 그 전에 내가 너 위로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역효과 나요, 역효과. 그 핵심은 이게 상대방의 그런 방어 기제를 낮추는 게 포인트인데, 먼저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뱉을 때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쿨레가 진동한다 그랬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뱉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나약한 하남자스러움, 하여자스러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평가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스타일은 말을 뱉어놓고 아까 속으로 하나하나 해부한다 그랬죠. 이때 평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야 너도 그랬는데 너도 지분이 좀 있는데? 라고 해버리면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 그렇게 하면 다쳐요. 이럴 때는 3번 외치세요. 수용, 수용, 수용. 받아들이기.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 아 그랬구나. 그 얘기 해줘서 고맙다. 그런 대답을 해주면 돼. 그 되게 순수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익지 않은 이런 친밀 욕구가 이 방어적 스탠스랑 공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지만 이 타로 상담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에 뭐 어떤 솔직한 감정을 남한테 비쳤을 때 상처받은 경험이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연애나 썸에서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 그러면
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드는 연습을 여러분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과거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그런 관계에서 좋은 기억과 경험이 쌓이면 오래 남는 약간 진국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약간 이 사람과 좋은 추억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미담 하나를 좀 쌓아가자. 그런 느낌으로 관계를 좀 이어나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 얘는 내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만 심어주면, 이 사람이 원하는 진짜 연애가 만들어지고, 이 연애가 바로 실질적인 갑의 고수의 본질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그런 연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류의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 갑처럼 구는 게, 나 너 많이 좋아해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도 이런 갑질하는 행동, 내가 의리되는 그런 연애를 한다고 치면 너무 이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말고 조금씩, 그 아까 뭐라 그랬죠? 수용하고 나의 예측 가능함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작은 치부 정도, 여러분들의 치부, 엄청 큰 치부 말고 작은 치부 하나라도 오픈해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 좋고 풍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배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음, 음, 아, 이런 부류는 제가 참 할 말이 많네요. 자, 일단은 겉모습을 보면 좀 차갑고 좀 날카롭기도 하고 지기도 싫어하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뭔가 쉽게 허락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는, 허락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실제 이렇게 내면의 욕구를 보자 그러면 되게 안정감을 좀 갈망해요. 원하는 것을 넘어서 되게 안정감의 욕구를 갈망하고 있고, 또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신의 공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되게 많이 의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류가 제가 할 말이 많다는 게, 겉모습은 되게 강해 보여요. 감정도 잘 안 보이고 쉽게 안 열리고. 근데 실제 내면의 그런 욕구는 되게 많이 갈망하고, 특히 배신 싫어하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정말 반대인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사람들이 갑질하는 알고리즘 무엇이냐. 과거에 자기가 배신 경험이 있어. 그 사기꾼이 의심 많은 것처럼, 사기꾼이 당하지 않게 의심 많은 것처럼 자기도 과거에 배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든 믿음이든 애정이든 뭐 꽉 쥐고 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뭐 기싸움 하면서 땡땡땡 거리면서 내가 상처를 줄지언정 선빵은 맞지 않겠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알고리즘의 마지막이에요. 갑인데 내가 갑이 맞긴 한 건가? 의심하는 거지. 내 눈을 스스로 가리고. 어. 그러면서 똑같이 의심하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무한 루프로 돌아가서
의심하고 확인 통제가, 그러니까 확인에 대한 통제가 계속 될수록 이게 나락으로 빠지고 이게 연인에게까지 스며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런 부류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음, 그 모래 아래 역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그 손바닥에 모래가 있잖아요. 손바닥에 모래를 올려놓으면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이게 모래가 손가락 속으로 더 많이 빠져나가요. 차라리 손을 펴고 가만히 있을 때 그 자리에 모래가 더 많이, 더 오래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첫 번째 했던 배열보다 조금 더 이제 빡세다고 봐야죠. 빡센 이유가, 아까는 약간 센 척하는 사람인데, 센 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랑을,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랑의 갈망이 표현이 돼 있었는데, 이번 배열은 뭔가, 소드 5번, 그리고 펜타클 4번, 그리고 소드 7번으로 봤을 때, 상처 경험이, 이런 상처의 경험이 행동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갈망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꽁꽁 숨겨두고 있는 거야. 그 위에 뭐 약간 그거를 꽁꽁 숨겨두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뭐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딱딱한 껍데기 같은 거를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 방식은 뭐냐? 연애 방식은 먼저 연락하게 만들어요. 뭐 수단은 천차만별이고, 뭐 그래 놓고 자기는 답을 천천히 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해요. 감정 표현 잘 하는데 먼저 안 하지. 대화에서 지는 건 나라를 잃을 정도로 큰 상심일 거고,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더 많이 더 많이 맞추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 자존감이 꽤 겉모습 봤을 때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 방식이 사랑받는 방식이거든요. 요 자리가. 이게 사랑받는 방식의 자리에 요게 있다는 게 조금 부주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스스로 눈을 가린 거거든요. 음. 누가 묶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말은 뭐냐? 세상 자기가 갑이에요. 근데 의심하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나 없어도 괜찮으면 난 어쩌지? 그런 불안이 계속 이렇게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지. 근데 더 웃긴 거는 자기가 갑으로 군림하고 있어. 근데 그래도 불안해. 통제를 해도 불안해. 애인이, 이 애인이 지금, 그러니까 애인이 있다고 치면 이 애인이, 내가 좋아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갑질을 해서, 내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가 통제를 해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방식이 갑처럼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면 상처를 받겠지. 이 험한 세상 자기는 사기 안 당하겠지라고 해도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친밀감 형성을 막아버리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하고 사기 안 당하겠지.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사기를 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이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또 그렇게 또 먼저 생각해버려. 이 사람은 깊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의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의심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또 이게 이 배열의 최고, 제가 해석하는데 제일 큰 힌트가 되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혼자 있으면 뭐 넷플릭스 뭐 그런 감동 다큐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거 보고 막 눈물 뚝뚝 흘리는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있어.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인 것도 알아. 내가 이렇게 감성이 촉촉하고 이런 감동에 잘 울고 잘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자기인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돼요. 봐. 자, 이 킹 오브 컵. 킹 컵처럼 냉혈한인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아까 겉모습처럼 강하고 뭐 세상 뭐 속을 알기 어렵고 차가워 보여도 이렇게 그런 냉혈한 같은 겉모습인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에서는 이미 이런 엠프레스처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생활은 그래요. 사생활은. 응.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 연애 때나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 바이브를 좀 만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여왕의 면모를 자연스럽게 평소에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오늘 뭐 할까 보다는 와 오늘 미세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날이다. 뭐 우리 호수뷰 보면서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뭐 해볼까? 라는 거를 이 사람의 실생활에서 이거를 꺼내오는 거죠. 감성을 파고드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뭘 챙겨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연인이나 썸남, 썸녀가 이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사람이 겉과 속이 100%다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안에서도 겉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겉에서도 안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거는 겉에서 이 안의 모습이 나올 때 그거를 물고 놓으시면 안 돼.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레모나를 챙겨줬어. 레모나를 챙겨줬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 그러면 이거를 고마워로 그치지 말고 이 사람의 넷플릭스나 감동 다큐를 자극해 주는 거지. 그 감성을 자극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 레모나 너무 고맙다. 진짜 세심하다. 뭐 먹지도 않았는데 피로가 벌써 다 풀리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의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포인트 이런 리액션 끝에 항상 그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다. 뭐 이 워딩 그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리액션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얘는 나를 참 편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먹지도 않았는데 피로가 풀린다, 세심하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의심 많은 것처럼 의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게 배신이 많아서 그래요. 음, 배신이 많고 지금 이 사람의 인생 포인트 중에 가장 불안한 거는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이 두려운 만큼 그만큼 또 포근한 안식처 같은 거를 갈망하는 거지. 이 사람은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의심하면 배신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갖고 있는 거는 찐 사랑, 찐으로 이제 되게 좋은 관계, 그런 걸 원한다는 반증입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을 좀 자극해주고, 그,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갑의 행동을 제가 말씀드린 걸로 180도 바꿀 수는 없어. 단지 한 30도 정도만 돌려놔도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카드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네요. 다른 타로 마스터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코트 카드가 많이 나오면
참 해석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음. 자, 이걸 보면 이거는 기다림의 아이콘이에요. 기다림의 아이콘. 음. 그냥 먼저 겉모습을 좀 보자 그러면 되게 유쾌하고 사교적이에요. 분위기도 잘 맞추고 감정 표현 뭐 잘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상당히 에너지가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내면은 어떠냐면 되게 신중하고 느리게 판단하고, 그리고 되게 오래 보는 스타일. 어떤 뭐 연인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건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관계 형성의 그 기준이 상당히 멀어요. 네, 멀어. 그리고 혼자서 소갈이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약간 좀 정서적인, 그러니까 좀 이모셔널한 거 있잖아요. 그런 단절에 되게 약합니다. 되게 약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두 카드와 좀 다른 이유는, 솔직히 앞에 배열은 좀 해석하기 쉬웠어요. 예시도 그렇고 해결 방법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액션이 있었거든요. 액션이, 행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이 있었어요. 뭐 아까 봤던 타워 카드, 땅으로 이렇게 막 자유낙하하는 속도의 급발진이라든지, 아까 소드 5번 카드처럼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있는 방어 기제가 있다든지. 근데 이제 요 배열은 좀 달라요. 겉으로는 천사는 맞아. 따뜻하고 사교적이고, 음, 근데 이제 이게 페르소나 자리거든요. 가면 자리. 가면 자리에 컵 3번이 나온 거는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요. 잘 굴러가고, 티키타카도 되고.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갑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가면 때문에, 액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가면 때문에, 아, 이게 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잘 주도하는 사람이 관계도 잘 주도하죠. 그리고 이런 배열 나오는 사람의 성격이 뭐냐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저는 이제 우리 타로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비슷한 배열이 나오면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호회 회장이라고. 딱 동호회 회장이에요. 그 동호회 회장은 나긋나긋하게 행동하거든요. 행동도 막 뾰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호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부류도 그래요. 이 부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 이게 어떻게 갑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봤으면, 난 의뢰 연애 아닌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지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3번 카드를 많이 고를 것 같아요. 음.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스타일로 나타나냐, 갑이. 요거는 좀 압박이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굴림, 그런 거 없이 분위기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갑의 포지션이에요. 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되게 먼저 친밀감 있게 다가가요. 음. 친밀감 있게 다가갔다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확실한 애정이나 감정 표현하지 않아. 막 나는 솔로 같은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이야기하러 나가죠? 해서 나갔어. 근데 이야기하러 나가자고 말한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맹이 없는 그런 대화만 하고 나오는 약간 그런 사람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이제 먼저 표현하게 만들고 자기는 이제 리액션만 유쾌하고 편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는 내가 정해. 나는
어차피 사람 길게 보고 하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정할 거야. 근데 그런 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이 나이트 펜타클이거든요. 그 나이트 펜타클은 어, 본성 카드로 이게 나왔다 그러면 급하지 않아요. 네, 급하지 않고 감정이든 뭐 일이든 생활 방식이든 소비든 그런 양과 속도는 양은 아니지. 그런 속도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다는 거에 좀 키워드가 맞춰져 있거든요. 나이트 컵 카드가 나온 거면 이게 또 결이 안 맞아요. 어, 결이 안 맞아.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제 이 말은 뭐냐? 난 애정 표현은 받고 싶어. 애정 표현은 받고 싶어. 근데 그걸 내가 먼저 신청하거나 내가 먼저 표현을 하면 그 순간 자기 갑 포지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소가리를 엄청 많이 하는 거지. 음, 소가리. 어느 정도 소가리인지 보이세요? 딱 불면증 생길 정도로 오는 소가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컵 2번 카드가 혼자 자리에 나온 거는 연결 욕구가 상당히 크다는 건데 킹소드가 이거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온 거면 이 관계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고 음,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연결은 좀 원하지만 관계가 엎어질까 봐 불안해서 표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결핍을 어디서 채우냐?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겉모습에서 따뜻함과 다정함을 채우고 진짜 그 채워지는 그만큼 속마음은 점점 더 심연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떽떽거리면 약간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내면의 두려움을 밖으로 표출하게 해야 돼. 표출.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 응. 그렇게만 하면 돼. 그래, 그렇게만 생각만 해도 자기가 좀 각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아도 안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이 나인 소드가 소드 9번 카드가 5의 자리에서 나온 것도 약간 좀 특이 포인트이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내면이 유리 멘탈인지 잘 몰라. 어차피 동호회 회장이니까.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 나 많이 힘들어 라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이 사람의 썸남, 썸녀, 연인인 여러분들이 이걸 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번 이 컵 카드처럼 따뜻한 이런 따뜻한 에너지가 가면이지만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긴 해요. 요런 류 한정으로. 어쨌든 이 사람은 관계를 주도하고 부드럽게 이어가는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런 가면을 이렇게 가는 연결 욕구를 충족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은 뭐 동호회 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즐거운 분위기, 막 웅성웅성하는 분위기 사이에서 우리 둘만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귓속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누구누구랑 님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눈 마주치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어, 당신도 괜찮냐고 물어보세요. 뭐 그 사람의 대답이 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질문이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연결의 욕구가 점점 더 밖으로 새어 나오는 그런 중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화의 흐름이 또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지면
요게 좀 두려워하지 말고 약간 눈을 좀 마주친다던가 뭐 스킨십이 가능하면 뭐 손을 잡는다던가 그러면 이런 가면이 조금 더 들춰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 스승님께서 이 나이트 펜타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한 번 마음을 주면 장기 연애 혹은 뭐 결혼이 돼요. 그렇게 항상 저도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트컵의 감성적인 표현이 이런 연결 욕구와 같이 만나면 그 어디 하나 버릴 데 없는 연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 사교성이 좋다고 해서 그 내면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과 속 다르죠. 근데 이 부류는 겉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사람의 내면을 조금씩 인정하게 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사교성이 좋은 거랑 이 진심을 나한테 표현해 주는 거는 진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전자는 밖에서 튀어나와 있는 전자는 이미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후자를 조금 더 허용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은 결말에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첫 영상이죠. 첫 영상 배열 해석 완료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꾸준히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이제 필드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유튜브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필드 상담도 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영상으로 여러분들 더 많이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댓글에 다음에 듣고 싶은 연애 주제, 저는 이제 연애 쪽만 할 생각이거든요. 듣고 싶은 연애 주제도 올려주시면 제가 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는 사랑이겠죠? 그러면 다음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